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취미로 진정한 나를 찾다 캐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잼 시기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노잼 시기를 겪고 계시는 중인가요? 노잼 시기는 뭘 하든 인생이 지루하고 무기력한 증상이라고 해요. 202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집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무기력증이라는 거는 쓸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를 무기력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취준생활을 3년 동안 했거든요. 9년도 8월 졸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20년도 초부터 이제 슬금슬금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뽑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공채보다는 다 수시채용으로 넘어가고 그나마 제가 서류를 합격한 곳에서는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경영상의 이유로 잠재적인 면접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메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겪으니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기력증이 좀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뭐 취직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취직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무기력증이 심해지고 또 자존감이 또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으니까, 원래부터 똑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멍청하니까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겠죠? 나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면서 무기력증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한번 놔버리니까 그렇게 3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 에너지는 있었는데 쓰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고 목표를 잡아도 또 쉽게 포기하고도 또 그랬어요. 그때 극복 방법을 제가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극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복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당장 이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단 10분 내로 끝낼 수 있을 만한 것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샤워하기, 청소기 돌리기, 뭐 설거지하기, 빨래 돌리기 위주로 해서 내 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부금을 트셔도 되거든요. 영상을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틀어놓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셨다면 바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 한 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크아웃해서 다시 집에 오셔도 되고, 나가기 조금 번거로우시다면은 집에 있는 뭐 커피를 이렇게 타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받은 다음에 열심히 움직였던 내 몸에 차분함을 주세요. 커피의 그런 고소함과 또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바짝 힘이 든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좀 차분해지셨다 한다면은 종이와 펜을 꺼내보세요. 그냥 핸드폰 메모장 켜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어떤 내용을 종이에다가 적냐면 이 힘듦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을 건데,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쫙 한번 접어보세요. 버킷리스트라면 버킷리스트, 뭐 업무 능률을 뭐 높이기 위한 뭐 자기개발, 살을 빼고 싶었다면 다이어트,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그 내용 안에서 내가 한 주 내로 끝낼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를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 주 내로 끝낼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이나 캘린더에다가 적어서 해주시고, 또 장기적인 목표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또 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단계를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단계를 설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상기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오늘이 안 되면 뭐 내일 또 마저 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조금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목표는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에 목표를 종이에다가 적으셨잖아요. 그 목표를 제외한 정말 내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그런 설렘과 해냈을 때 그 뿌듯함을 느끼다 보면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취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취미를 조금 더 많이 경험했던 그런 선배님이나 뭐 전문가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궁금증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취미에 푹 빠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취미에 돈을 할애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일으키는 가장 쉬운 원동력이 되거든요. 나만의 취미를 한번 새롭게 만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도 마지막이고 그 방법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예요. 어떤 마인드냐면 힘든 이 순간도 소중한 내 부분이다. 3년 동안 취준했던 그런 생활이 저한테는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힘들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고, 그때의 내가 벗어나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당장 몸 일으켜서 10분 내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도 바로 막 움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음 영상 하면서 바로 막 이렇게 꺼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기분 좋을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진지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만의 취미를 찾아서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취미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